간단하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렵다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시장 원리에 따라서는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 점주들도 개업 전 끝없이 고민하고 비교를 합니다. 맛있고 장사 잘 되는 업체가 창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의 눈앞에 있는데 다른 업체를 찾으러 인터넷 세상을 뒤적거릴까요?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저희 마케터 윤성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솔깃하실 만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창업주 고품질 DB 수집 전략입니다. 요즘 프랜차이즈 업종 정말 많고 비교도 정말 많이 하는 상황이라 DB 단가는 정말 비싼데 허수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단가는 단가대로 잘 나오지만 계약률이 우수한 DB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최근 몇 년간 어땠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프랜차이즈 업종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폐업하는 업체보다 개업하는 업체가 많았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려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는 업체는 프랜차이즈밖에 없다고 인식이 생긴 게 아닐까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업체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업체는 늘어났다고 치고 매출은 어떨까요? 매출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나거나 유지하거나 업종별로 통계를 낸 통계청 자료인데 대부분 증가하고 몇몇 업종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프랜차이즈 시장은 어렵다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성장 중입니다. 근데 업체마다 성장 속도가 다른 이유는 아마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님들께서 컨트롤이 가능한 요소 중 하나는 예비 점주 모집 광고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통계만 봐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은 단순 의견일 뿐입니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만 제가 2년 전에 백종원 대표의 발언을 빌린 이유는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았음에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는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을 못 받는 업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야 밟히지 않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시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비 점주들도 개업 전 끝없이 고민하고 비교를 합니다.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매장을 늘리시려고 한다면 뒤처질 수밖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만 맛있다고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업체를 개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맛있고 장사 잘 되는 업체가 창업 아이템을 찾는 사람의 눈앞에 있는데 다른 업체를 찾으러 이 인터넷 세상을 뒤적거릴까요? 네, 물론 인터넷 검색은 할 겁니다. 그렇게 우선 창업으로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한 달에 500회 클릭을 받으려면 월 비용으로 약 530만 원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데이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창업이라는 키워드만 사용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전부 사용하는데 검색 광고 주력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많은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경쟁 업체들과 함께 노출된다면 검색자는 자연스레 비교를 합니다. 이 경쟁에서 가장 이익을 취하는 건 네이버,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건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님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곳에 이름, 전화번호를 남기거나 전화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여러 곳에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선택될 확률이 얼마나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 파란색 글씨들 보이시죠? 저게 파워랭크 1페이지에 노출되는 업체들입니다. 1페이지에 24개의 업체가 노출됩니다.
최소 24등, 2페이지까지 쳐서 48등 안에 노출될 자신이 없으시면 주력으로 가져가시기엔 무리 같습니다.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547건, 프랜차이즈라는 키워드로 397건,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503건. 경쟁 정말 치열하고 광고비도 비쌉니다. 이렇게 대규모 기업들에게만 유리한 시장, 이런 시장에서 경쟁한다면 비교당한 뒤 선택을 못 받습니다. 저는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고품질 DB를 수집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유튜브입니다. 국내 사용자와 사용시간이 정말 압도적인 플랫폼입니다. 요즘에는 컨텐츠 소비용 플랫폼을 넘어서 검색 포털화가 점차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는 정보를 점차 유튜브를 통해 검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네이버 같이 경쟁사와 같이 노출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다가 하나의 업체의 광고만 단독으로 노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독으로 광고가 나오는 영상이 자신의 궁금증이나 관심사에 대한 영상이었고, 그 관심사가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일상이 나오는 영상이라면 대표님의 프랜차이즈 업종 광고를 진짜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한 점을 검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나 관심사를 이용해서 단독으로 광고를 하는 게 다른 광고들보다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식업종을 예로 들 경우에는 먹방을 주 컨텐츠로 하는 채널과 영상에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인지도 광고를 노출을 하고, 창업과 자영업자 관련 채널과 영상에 예비 창업주 모집 광고를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법도 다양한데 유튜브 광고 종류를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죠? 영상 보다가 영상 가리면서 은근슬쩍 올라오면서 시선 강탈해 가는 이 배너 광고. 이 배너 광고도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릭 시에 광고비가 과금이 되고요. 근데 클릭 시 광고비가 다른 유형의 광고보다는 약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이건 유튜브 검색창에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창업 관련 영상 광고가 최상단에 영상 형태로 먼저 노출되는 광고입니다. 다른 채널의 영상보다 상단에 노출이 되고요. 정보를 얻고자 직접 검색을 했기에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진짜 필요한 내용을 노출했기에 검색자의 수요와 정말 많이 일치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여 재생이 되어야 광고비가 과금이 되고, 이건 타 업체와 동시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몇십 개씩 같이 노출되는 파워링크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이건 아마 유튜브 광고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광고입니다. 영상 시작 전이나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인데, 영상으로 기존 가맹점주 인터뷰 영상을 넣어도 좋고 애니메이션으로 업체의 강점을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의 특이한 점은 15초 영상은 영상을 전부 시청했을 때에만 과금이 된다는 점입니다. 광고 중간에 건너뛰기를 누른다면 과금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광고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설정하고 실수요자들에게만 노출을 하면서 상당히 가성비 있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초짜리 짧은 광고인데, 아까 15초짜리 광고보다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만약에 6초 안에 내용을 넣을 수가 있다면 범퍼헤드도 정말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광고 관련 견적이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세요. 제가 업종별로 어느 정도씩 비용이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종별로 어느 정도씩 비용이 잡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추천 매체인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다른 검색 광고와 특징을 비교한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왜 유튜브 광고를 추천했는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 읽으셨나요? 다 읽으셨다면 다음 매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체는 SNS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이용자 수는 아마 두 개를 합칠 경우 밴드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SNS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창업주를 타겟팅하는 것과 한번 타겟팅된 그 집단을 리타겟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효과는 이미 많은 업체에서 입증이 됐고 경쟁사들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고 어떤 집단에게 어떤 광고가 효율이 좋은지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광고를 노출합니다. 그리고 광고에 한번 관심을 보인 이용자를 꾸준하게 광고에 다시 노출을 시키면서 리타겟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쟁사들과 같이 노출되는 형태가 아니라 한 화면 안에 나오는 광고에서는 하나의 업체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가 좋은 이유는 사진이나 글뿐만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영상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기존 가맹점주 인터뷰 영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은 어떤 매출을 올리는지 강조할 수도 있고 초기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 강점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 광고로 이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은 신규 오픈 가맹점을 직접 홍보할 수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지역에서 인지도 상승합니다. 곧 매출이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근처 지역에서 추가로 예비 가맹점주가 오픈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비 점주가 자신도 계약을 한다면 그냥 돈만 받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마케팅 관련 부분도 신경을 써준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곧 대표님 업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거고요. 세 번째로 신규 오픈 매장에 오픈바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회음률이 감소할 수 있는 포인트이고 대표님 사업 확장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오픈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이고 그 정보를 SNS를 통해 전파시킨다면 자연스레 탄탄한 프랜차이즈임을 인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구나, 진짜 이유가 있구나 싶게 만듭니다. 이렇게 메타 광고에 대해서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에는 총 6가지 광고 캠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잠재 고객이라는 캠페인인데 DB 제출을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대표적으로 SNS 어플 내에서 개인정보 작성 페이지가 바로 노출이 되고요. 혹은 대표 전화로 바로 통화를 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환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사 홈페이지 픽셀을 활용해서 SNS로부터 유입된 DB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잠재 고객 캠페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트래픽이라는 캠페인인데 사람들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여 자사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DB를 수집하게 만드는 거고요. 저비용으로 많은 양의 노출과 도달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오픈 같은 확산 위주의 광고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팅 관련 설명을 드리면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기준으로 30세에서 50세 사이의 사용자가 주로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지금은 하나만 봤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타겟팅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타겟 안에서 전환이 좋은 집단을 다시 리타겟팅해서 성과가 좋은 집단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SNS, 메타 광고에 대한 설명이었고 네이버 검색 광고 솔직히 비싸지만 안 하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단점이 많지만 정말 안 할 수 없는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간단한 포인트지만 실제로 이런 방법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몇 가지 수정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서브 키워드 활용입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있으면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키워드에 입찰가 비중을 더 두는 전략입니다. 이거조차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해보시고 키워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입찰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재와 확장 소재 A/B 테스트를 통한 성과 파악입니다. 이건 진짜 더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쉬운데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사진 두 개 출력되고 문구에 각각 다른 종류의 두 개의 문구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동시에 두 개 설정하고 무작위로 노출되는 소재들 중에서 어떤 소재가 더 클릭을 많이 받는지 파악을 하고, 클릭 많이 받는 소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싶으시면은 그 소재만 사용하시는 겁니다. 간단한데 진짜 대표님께서도 조금 귀찮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귀찮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업종에 따라서 전략도 다르고 제안 드릴 매체나 내용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가져갈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쟁 같은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고 도태되면 사라집니다. 앞서 나가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변하는 세상을 배우기엔 대표님들께서 너무 바쁘시잖아요. 제가 대신 배우고 이 시대에 어울리면서 이길 수 있는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EMPM 글로벌 마케터 윤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